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탑에듀라고 하는 상당히 내실 있는 우리나라의 4대 메이저에 해당하는 이 사이트에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소방관계 법규라는 과목을 가지고 강의하게 된 임화성입니다. 먼저 요 내용을 좀 하기 전에 먼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수업 처음 할 때 OT를 하고 나면 이제 저한테 질문이 오는데 가산점을 꼭 따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몇 가지 좀 하고 이 과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산점은 따야 합니다. 가산점은 우리가 5개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학과 특집을 하시는 분은 3개 과목이 있죠. 국어, 소방학, 소방법규, 1분법, 2분법이요. 근데 일반 화재 진압요원이나 나머지 분들은 다 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행정법, 소방학, 소방법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점이라는 것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기술 자격증 중에 1점짜리, 3점짜리, 5점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자동화,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이게 1점짜리, 3점짜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튼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든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든 아무튼 이것 다 합쳐서 5점까지를 최대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5점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이제 시험 결과가 딱 나와서 가산점을 반영할 때 총점에 5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5점은 각 과목당 5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점수입니다. 과목당 5점입니다. 그러면 다 다음은 얼마가 되느냐면 25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당락을 결정짓는 숫자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산점을 꼭 가지고 와야 한다. 제가 강의를 오래 했지만 가산점 5점은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직을 걸어야 된다. 나는 된다. 돼야 된다. 이런 분들은 4점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점 나가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4점을 이루느냐. 첫 번째 컴퓨터 활용 있죠. 이것 1급을 땁니다. 좀 어렵습니다. 되게 좀 센스 빠른 사람은 한 달 반 정도 바짝 붙어서 따오더라고요. 이론은 되게 빨리 따더라고요. 실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 달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좀 빠르신 분이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1점은 주로 대형 면허였습니다. 대형 면허인데 이게 한 80만 원 안팎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사실. 어렵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버스 타는 연습 쳐보면 또 유튜브 보고 감 잡고 자꾸 내 마음에 다지고 해서 한 2-3번 떨어지면 바로 또 따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산점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딸 수 있을 만큼 따셔야 한다. 이유가 뭐냐? 총점에 1점이다, 2점이다, 5점이다가 아니라 각 과목당 부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전까지를 말하면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는 2점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올 연말이 들어오면서요, 아닙니다. 학원에 오는 걸 잠시 접고 커말 1급 따로 가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게 어느 위기에 오면 이게 괴력을 보이듯이 따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수업하는데 대구의 그 여학생은 중국학과를 나왔어요. 난 그런 과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 대구의 중국학과를 졸업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비상한 친구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나와서 막 적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비상한지. 중국학과잖아요. 처음 하잖아요. 저랑 딱 한 달 했습니다. 그러다가 커말 1급 따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따오더라니까요. 한 달 만에. 그 놀라운 괴력.
근데 또 시는 공평해서 그렇게 집중하여 빨리 외우는 사람은 또 빨리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거 제 강의의 오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는 다음 또 이어가서 할게요. 결론은 가산점을 따야 한다. 세상 없어도.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1점에 있잖아. 1점에 20, 30명 새카맣게 모여 있습니다. 새카맣게. 가산점은 필요하다. 1급 따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은 체력을 언제부터 합니까? 이걸 많이 듣습니다. 체력은 우리가 60점 만점인데 대개 여학생들은요 55점에서 60점 사이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학생은 그래요. 이게 점수 배분하는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남학생은요 체육학과 나왔거든요. 체육과 나와도 한 52점, 53점 이렇습니다. 54점쯤 할까요? 대학 4년 내 체육을 했다고요. 체육학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체육학과가 아닌 일반인 여러분들은 45점이면 좀 했습니다. 제 말은 일반인 여러분들은 50점 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수부대나 해병수색대나 특공대나 특수한부대에서 고생 엄청나게 하고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50점 간신히 넘깁니다. 저는 이렇게 올해 95년 7월 1일부터 강의를 했는데 95년 7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체력 만점 딱 2명 봤습니다. 종로 소방사관에서 하나, 또 저기 대전에서 하나. 딱 2명 봤어요. 딱 2명.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언제 해야 되는가? 우리 시험은 과목이 5개가 아니라고요. 우리 과목은 6개라고요. 그 6개 과목이 체력입니다. 체력에서 다 뒤집어지고 체력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좀 잘한 사람 올라가고요. 예, 같은 점수대로 떨어져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중요하다. 그럼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건 지금부터 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헬스장 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좀 들었다고요. 좀 이렇게 했다고요. 그거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직접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곳에 가셔서 돈을 내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합니다. 지금은요, 체육 전공하신 분들도 취직이 안 돼서 이런 것들 몇 분이 어울려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해 줍니다. 자기가 이걸 하고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지도 길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할인도 하고 점검하고 안 오면 왜 안 오나 전화도 하고 지 본고가 학원 앞에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꼭 돈 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험 과목이 6개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체력입니다.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체력은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더 본질적인 것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눈 흰자위 맑아요. 건강하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배 안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체력을 하고 와야 공부가 더 잘 된다고요. 체력을 연습하고 와야 공부가 더 잘 돼요. 마음이 상쾌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역시 또 게임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또 빨간색을 보게 돼요. 그럼 끝이야, 너. 진짜. 이제 그거 하면 끝입니다. 한 시간 하고 된다고요? 해보소. 1시간 하고 되는지. 1시간 하고 접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날밤 새게 되지. 제가 어느 기숙학원에 강의를 했는데 그 기숙학원은 저녁에 되면 다 우리 애들이야. PC방 자리 없어요. 나는 그렇게 심야에 잘 되는 거 처음 봤어요. 다 우리 애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방에서 엄마는 사과 따고 고추 농사하고 논산에 딸기하고 딸 아들 보냈잖아요. 딸 아들 가서 뭐 하는지 압니까? PC방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눈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기숙사님 언제 자야 되는 거야. 누가 물으면 혼자 독학한다는 거야. 자수.
모의고사 안 쳐. 쪽팔리니까. 모의고사 부모한테 보내버립니다. 안 쳐. 그런 생활을 1년, 2년 하고 있습니다. 차 밖에서. 연결 때 물으면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기 좋지. 이야기 다시 돌리면 체력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하시든 3번 하시든 그러면 오릅니다. 거기서 알려준 대로 하십시오. 오르게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요, 3번째 묻는 질문입니다. 어느 지역에 낼까요? 저는 이것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제가 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신껏 하십시오. 마음 가시는 곳. 근데 마음이 어디 가나요? 마음이 막연하게 서울 쓰고 싶나요? 마음이 수도권 내고 싶나요? 내가 집이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시골인데 나는 수도권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꼭 물어봅니다. 왜 여기 내야 되나 물어보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원서를 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한 군데를 낼 수 있잖아. 그죠? 그것은 여러분이 자라는 곳에 내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고 아버지, 어머니, 친척분들이 거주하고 그게 집 앞입니다. 살던 곳. 여러분, 다른 곳에 가시면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은 착한데 구급차 실어주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외부에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 텃세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 가십시오. 문화생활이 안 된다고요. 아들 교육 때문에요. 딸 교육 때문에요. 여러분 할래는 하고 안 할래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난 물어볼게요. 성적이 우리 행복을 좌우합니까? 물론 우리가 선택할 기회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선택할 경우의 수는 많을 수 있다고요. 그것과 행복이 같습니까? 예? 누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럽니까? 부자라고 그래. 돈이 있다고. 그냥 여러분 되면 되고 안 되면 될래는 되고 안 될래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여자가 결혼하여 진짜로 애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와요. 아버지 헛바람 피우고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어렵다 이거. 어디서 자라든 자식 때문에 서울 온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방에도 행복하게 사는 많습니다. 더 많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는 데 하십시오. 소신껏 하십시오. 예. 요 3가지가 더 있는데 이러면 이야기가 길으니까 요까지 하고 접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소방관계 법규에 대하여 한번 구경해 봅시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과목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기본법. 우리 이것을 소방 제1문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여서 소방시설법이지만 원래 이름은 화재예방 콤마 찍고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이름 길죠. 우리 이것을 소방2분법이라고 하고 보통 시설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방시설공사법인데 이걸 3번째 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공사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인데 줄여서 우리는 보통 위험물법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소방 4분법이라고 합니다. 학과 특치 있잖아요. 전공자들 그죠? 그분들은 여기 기본법과 여기에 법률과 대통령령까지 나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 오케이? 근데 이제 학과 특치 아닌 분들은 이제 전범위가 나오는 거죠. 이 중에 학생들은 시험은 5문제 나와요. 다 5문항, 5문항씩 나오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건 5개 다 맞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네, 다 맞습니다. 볼륨이 넓은데요. 제일 넓은 게 이건데요. 이것도 잘 맞아요.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볼륨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잘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것도 볼륨이 넓은데 예, 잘합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이게 볼륨이 제일 작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5개 맞추면 좋고요. 우리 다 이렇게 만점 맞으면 좋아요. 근데 안 되면 3개도 많더라는 겁니다. 3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볼륨이 작은데 왜 이게 잘 못 맞추느냐? 이유가 뭘까요? 그럼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다롭다는 말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다 잘합니다. 강의해보면 잘해요. 이건 외울 게 많은데요. 안 틀려요. 네, 이것도요. 외울 게 많은데 아주 구퉁이 말고는 안 틀려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기본법부터 차근차근하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뒤로 갈까요? 네. 다음은 출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출제 분포다. 출제 분포는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본법 5문항, 시설법 2분법 5문항, 공사법 5문항, 위험물 안전관리 5문항. 그건 끝났어요. 다 끝나요. 골고루 나와요. 그 다음에 학과 특채는요. 이거 10문항. 이거 10문항입니다. 이거 대상이 아니니까요. 골고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출제 난이도인데요. 출제 난이도는 이건 가면 갈수록 우상향합니다. 출제 난이도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건 요즘 수험의 경향입니다. 작년까지 말입니다.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1년 4월 3일 시험까지는 예를 들어 수학 해도 되고 과학 해도 되고 사회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2022년 시험부터는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행정법, 소방관계법규, 소방학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이 없이 딱 지정된 과목으로 시험 치는 것과 여러 과목 중에 고르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요. 그건 곧 난이도의 강약 여부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목으로 동시에 같이 치를 때는 난이도 올라갑니다. 선택 과목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택 과목끼리의 난이도, 조정 점수라고 들어봤죠? 이게 너무 현저하면 말이 나오니까요. 관리한 담당자 책임져야 되니까요. 할 수 없다고요. 이건 동일한 내용을 보고 같이 친다고요. 그래서 잘 치면 같이 잘 보는 거고요. 못 쳤다 같이 죽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난이도 자체의 경향은 올라갑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단적인 애가 2021년도 4월 3일 소방관계법규 문제입니다. 공부 좀 했나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90점 맞고 이러죠. 뚜껑 딱 열었죠. 그 90점, 95점이 70점이었습니다. 80점 됩니까? 그건 50점이야.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늘 하는 수준이잖아요. 왜 늘 하는 수준, 나 95점인데 왜 뚜껑 여니까 70점입니까? 난 늘 85, 80이었거든요. 왜 뚜껑 여는데 50, 55가 나옵니까? 왜 이렇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 이건 결국 어려웠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는 말과 어려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뭔데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럼요. 이제 나오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쓱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을 겁니다. 아마. 예. 유튜브에 보통 강사들 강의하는 거 보면 나는 이런 거 나올 줄 몰랐다. 그 뭐 계속 그 말이야. 진짜 이런 거 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해볼까? 나는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쳤어 이 말이잖아. 나는 수업이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가 쇼크 먹은 거지. 이런 거 낼 수 있나? 참, 진짜 이럴 수 있나?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게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출제의 유형이 있는데요.
출제의 유형이라는 것은 출제의 흐름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단답형이잖아요. 아닌 것 쭉쭉쭉 특징이 해당한 단답형인데 이번 시험부터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요. 복합적인 지문이라고요. 문제 하나에 기본법도 들어있고 문제 하나에 시설법도 들어있고 문제 하나에 공사법 들어있고 문제 하나에 위험물도 들어있어요. 짬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뭐 하나를 알면 관련되는 게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단답형 시대 아니라고요. 단답형이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있나? 난이도라 그랬지만요. 모든 시험은요, 2, 3, 4일입니다. 이건 제가 출제위원 들어가 봐서 압니다. 제가 다른 과목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을 해봤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하라고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거 40%예요. 좀 줄게요. 40%가 아니고 2, 3, 4일요. 10문제가 나오면 요거 2문제, 3문제 요게 상이라고 줍니다. 요게요 중상이고요. 요게요 중하입니다. 요게요 누구나 풀 수 있는 하입니다. 요렇게 해달라고 냅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에 이렇게 냅니다. 문제 3번 문제 내고요. 그리고 근거를 적어야 돼요. 교과서 몇 페이지에 이게 있는지. 그리고 그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1번이 왜 답이 아닌지 2번이 아닌지 왜 4번이 답인지 적어야 돼요. 그리고요 예상되는 이 맞추는 비율 요게 이제 이겁니다. 이거예요. 한 문제를 그렇게 엄청 구체적으로 적어내야 됩니다. 적어내야 돼요. 적어내면 이 문제를 또 검토하는 분들이 들어와요. 검토하는 분들이. 그래서 서로 이제 디스커션 하면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런데요. 우리는 요까지. 우리는 요까지는 누구나 좀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좀 어렵다고요. 요게. 네 문제예요. 결국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누구나 80점 맞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할 때 이건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범위를 뭐라고? 더 느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더 느려가고 있다 지금 사실은. 예. 언제부터? 2021년 4월 3일 시험부터요. 그 다음에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형은 혼자 나오지 않는다. 법 2개, 3개가 섞여서 나와요. 예, 섞여서 나옵니다. 섞여서 나오는 과목이 요즘에 대세다 이런 말입니다. 뒤로 지나갈게요. 자, 이번엔요, 이제 뭐 알아들었어요. 예, 과목이 4가지고 경향이 이렇고 난이도가 이렇고 유형이 이런데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고득점 하느냐 같이 이거 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해는 할 수 있잖아. 이해요. 설명 들었을 때 맑게 알아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아까 내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바로 저한테 문자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요. 네, 저한테 바로 문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됐으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목이라는 게요, 암기라는 것은 갖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짜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게 고쳐서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기를 할 때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라고요. 제가 소방설비기사 학원 선생이거든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학원 선생입니다. 근데 거기는 주관식이라고 2차가요. 주관식은요,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주관식이니까요. 근데요,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은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되는 단어만 끊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만들든 그림을 그려보든 아무튼 연결해서 머리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를 해야 하는데 암기라는 게 다시요. 당신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긴 문장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 긴 문장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소방시설 공사법이 3문법이거든요. 3문법에요. 설계, 공사, 감리, 방염, 처리업이 나와요. 그럼 감리라는 파트를 쫙 펴면요. 감리가 밥 먹고 하는 일 9개가 나와요. 적법성 3가지요. 적합성 4가지요.
성능 시험 한 가지요. 그리고 지도 감독 한 가지 이렇게 9개 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 문장이 긴데 그대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객관식이라고요.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고요. 그게 중심되는 단어를 집어와서 그걸 당신 스타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당신 외우기 좋게 만들어야 돼. 책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까타 파 이렇게 돼 있지만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가나다가 아니라고요. 나는 가라바사 아차 이게 내한테 맞다고요. 문장 만들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당신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암기는 당신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길게 갑니다. 조금 더 길게 가야 우리가 외웠는데 길게 가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외워서 다 들었으면 반복을 왜 해요? 반복을 왜 하나? 반복을 할 이유가 없지. 들어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반복을 안 하면 죽어요.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요. 자, 내 적어볼게요. 제목이 소방관계 법규죠. 근데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소방 숫자 법규라고 그래요. 이거 관계 법규가 아니고요. 숫자예요, 숫자. 이게 다 전부 숫자 따먹기 하는 거야. 숫자. 얼마 초과,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미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즉시 지체 없이 엄청 헷갈립니다, 진짜로. 진짜로요. 엄청 헷갈려요. 제가 95년부터 강의했다 그랬죠. 지금까지 저는 다 모릅니다. 예. 법도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 왜요?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이건 고득점 하려면 당신은 이거 빨리 잃어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계속 다져야 합니다. 그나마 이걸 좀 길게 끌려면 당신 스타일에 맞게 잘 만들어서 외워야 합니다. 이건요, 별로 길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거지 외워야 돼요. 잠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면 외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를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이해했으면 외워야 합니다. 근데 이놈의 것이 외우면 뒤로 돌아가면 다 날아가요. 우리가 표준말로 휘발성이 졸라게 강하다 그래요. 왜요? 논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휘발성은 강하고 논리가 없는 이것을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명심하십시오. 반복이다. 반복. 반복.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가서 뭐 전자담배든 담배를 하는데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예, 피울 때 이때 좀 전에 한 거 있잖아. 그걸 끊임없이 재생하려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혹시 저녁 식사로 갑니까? 그러면 밥 먹으면서도 아까 한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걸 재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쁠걸? 뭐 밥 먹을 때까지 그지잖아 진짜. 예? 할 때 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거지. 밥 먹을 때 밥 먹어서 예, 공부할 때 공부하고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서 이제 한 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이렇게 막 더듬거렸던 사람과 새카맣게 있고 밥만 먹고 TV 보고 허덕거리고 온 사람하고는 차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반복해야 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해했습니까? 그럼 암기하십시오. 암기는 당신 스타일에 맞게 하십시오. 이게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반복해. 이 과목은 현직에 가서도 승진 과목에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과목 똑같아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승진할 때도 지금 잘하면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 그 단원까지 배웠으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것 중요합니다.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 보면 여러 문제집이 있는데 그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문제집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기출문제집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동형 모의고사라 안 그랬습니다. 예? 동형 모의고사는 좀 풀다 보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요 공개된 문제가 몇 개 없다고요. 그러니까 막 승진 문제고 뭐 막 때려 잡았는데 승진 문제라는 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예, 색깔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는지 뭐 고민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요. 진짜로 기출문제예요. 요즘 기출문제는
그 단원만큼 딱 문제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 한번 보십시오. 문제 2번, 3번, 4번이다. 2번 풀어보니까 2번에 답 1번이다요. 자, 이렇게 합니다. 3번 줄 쫙쫙 쳐보고 답 2번이다요. 4번이 1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번이다. 3번이다. 두 개 해볼게요. 2번이다. 2번이면 손대면 안 돼. 이거 다음 시험 끝날 때까지 봐야 되니까 체크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2번인데 야, 이 문제 이런 거 유치하나 진짜 이러면 2번 앞에다 이렇게 하면 돼요. 3번은요. 듣기는 들었는데 문제 좀 이상합니다. 그럼 요걸 저한테 찍어 보내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보낸 사람한테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혹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아, 너 예리하다.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요. 자신감이 급 상승하게 됩니다. 급피치하게 돼요. 자신감이요. 그러니까 그러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시 안 합니다. 다음에 계속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다음에는 이게 좀 어려웠는데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중에 시험 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개 남은 그게 다야. 그것만 보고 오면 돼. 우리는 그걸 보고 한 권 봤다 그래. 이 말 이해가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오늘 수업 강의 들은 거에 대하여 당신 것맞게 요약해야지 그래. 요약은 알아야 요약합니다. 모르면 요약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했고 제가 강조한 것 잘 정리하여 요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이라는 말은 요약한 걸 이거 그때 배운 거랑 뭐가 다른지 뭐가 비슷한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기본법의 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5조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해물이 나옵니다. 특수가해물. 근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또 가보니까요. 위험물의 유형의 말입니다. 제4류 위험물에 특수인화물이 나온다고요. 아까 뭐라고? 특수가해물요. 지금 뭐라고요? 특수인화물요. 제2분법의 말입니다. 제25조 자체 점검이 나와요. 그래서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느냐면은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보면요. 정기점검, 정기검사가 있다고요. 어떻게 다른지요? 아셔야 합니다. 또요. 작동기능 점검이잖아. 아까 그죠? 아까 시설법 25조에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이 있는데 이게 또 산문법, 소방시설 공사법 가면 말입니다. 설계, 공사, 감리, 방염인데 공사에 보면 현장 확인 대상 또 공사가 있다고요. 소방본부장과 서장의 완공검사, 현장 확인 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요건요, 또 누구랑 헷갈리냐면 아까 말한 종합정밀 점검과 엄청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 법은 많습니다. 2문법의 공동소방안전관리, 4문법의 1인의 안전관리 엄청 헷갈립니다. 기본법의 소방대상물, 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 엄청 헷갈립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연결돼야 됩니다. 이거 하면 이것도 그러고요. 이거 하면 저것도 그러고요. 오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이 말이구나. 그게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휘발성이 강하니까요. 이렇게 해도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꼭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 그리고 응용입니다. 응용. 반복을 하고요.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의문 나는 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 떠올라요. 이제 그게 진짜로 진수라 그래. 진액이라 해, 진액. 그게 이제 네 실력이야, 진짜. 그때 질문하면 제가 어김없이 그 단계 오면 제가 합니다. 잘한다고. 너 이번 합격이라고. 확실하다, 그거. 그 질문 던질 정도면 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할게요. 일단 동영상 강의 이해했습니다. 그럼 당신 스타일에 맞게 잘 요약, 정리하여 머리에 담아야 합니다.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이 과정에서 요 끝났나요? 끝났으면 기출문제를 잘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요약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서요. 그 전에 거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똑같은 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요, 이게 관계법규인데요. 법규 중에 이제 처음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쓰는 법은 현실을 고려하여 만든 법이니까, 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제정한 법, 우리 실정법입니다. 우리는 국제법이 아니고, 우리는 국내법입니다. 소방관계법규는 국내법이죠. 이건요, 우리는 보통 일반법입니다. 모든 국민을 구속합니다. 예, 일반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성문법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기 특별법에 보면 이분법이 말입니다. 이분법이 소방시설업법이거든요. 근데 이분법에 특별법이 있는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이 아닙니다. 표시 안 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나라법, 우리나라 백성 모두에게 그립니다. 예, 일단 의미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은 87년 구차개헌을 만든 헌법입니다. 그죠? 전문, 총강, 국민 쭉 나와가지고요. 초탈 130개 줘요. 부칙 6조. 예, 헌법입니다. 우리 소방관계법규는 이겁니다. 기본법, 시설법, 공사법, 위험법. 그죠? 근데 요 아래 또 이제 법이 다 못하니까 법규명령이라 그래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이 법을 보완하고 대통령령 밑에요. 행정안전부령, 우리 행정안전부 소속이거든요. 행정안전부령이 이 법도 보완하고 대통령도 보완하고요. 이렇습니다. 여기 법도 보완하고 대통령도 보완합니다. 여기 우리 구조입니다. 조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조례는 100% 시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말하지 시군 자치구가 만든 조례는 우리 책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방은 시도 소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누가 만든다고요? 시도지사가 만듭니다. 시도의장이 만드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한 법규명령 있잖아요. 그죠? 자, 앞에 보실래요? 앞에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 행정안전부령. 뒤로 갈까요? 예.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맞네요. 예. 대통령 시행령, 국무총리 부령, 시행규칙령. 우린 요거랑 요겁니다. 자, 지나갑니다. 됐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행정명령이 있는데 이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행정명령을 보통 우리는 훈령이라 그래요. 훈령, 그리고 예규, 사무관리 규정입니다. 이건 행정법 시간에 배우니까 이렇게 하면 지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지시, 그 다음에 일일명령 이렇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개별적, 구체적. 네. 이게 행정명령인데 우리는 요게 좀 나와. 요거. 대표인회가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입니다. 네. 훈령입니다. 청장이 만들었습니다. 7만 소방공무원 우리를 구속하려고 만든 게 훈령입니다.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을 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벽과 밧줄입니다. 제가요, 요 두 분의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첫 번째, 앞핀과 깡입니다.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두 분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한 분은 앞핀과 깡이라는 것은 그 경기도지사이신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안동에서 와서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자라서 경기도 성남으로 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을 다녔는데 나는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이 12,600원짜리 책. 예. 그 자리에 너무 재밌어 그 자리에 다 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그 공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사람 사주를 보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해서는 얘는 크게 될, 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될 사람이다. 그 말을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데 엄마가 늘 했던 그 말,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2달, 머리가 있으니까요. 2달, 석 달 만에 막 중졸, 고졸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대학에서 발표가 났는데, 대학 수학능력시험 3000등 이내로 들어오면 매달 뭐 15만 원 준다, 뭐 이런 발표가 나길래 그거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대학 수학능력 3000등 안에 들어가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잠을 안 자려고요. 책상에다가 앞핀을 꽂았다고요. 그리고 책상 여기에도 앞핀을 꽂아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프잖아요. 근데 피로가 너무 쌓이니까 어느 날 배가 푹 앞침에 꽂혀서 이렇게 자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었답니다. 아, 나는 그거 읽는 순간 엄청 울컥했습니다. 예. 그 앞핀과 깡. 그거면 못할 게 없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에 대전 지역에 합격한 제 제자 중에 한 분은 해병대 부사관 나왔습니다. 중사. 긴 세월을 중사했습니다. 근데 합격했습니다. 일반으로. 구조특치 아닙니다. 영어 9등급. 예, 약 1년 만에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짜증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니까요. 저는 얼굴에 그 표 안 내려고요. 나는 지금 나와서 기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밤에. 예. 가야 되는데 막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추억이 되지, 이제 지나고 보면. 예. 그 다음에 무슨 됐습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저 됐다고 우는데 내가 울 뻔했습니다. 진짜로. 엄청 기뻤습니다, 진짜. 예? 내가 어느 학원 교무실에 있었는데, 와! 소리 질렀습니다. 직원들 다 들어오고 무슨 일이니? 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깡. 그리고 합격자는 여러분 아십니까? 합격자는 1년 안팎에 새카맣게 모여 있습니다. 1년 넘어갔나요? 1년 미만입니까? 내 말 잘 들어서 1년 안팎에 새카맣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요 달라붙은 크기가 어디가 큰지 아십니까? 1년 밑이 크다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6개월 만에 합격했다. 얼마나 많은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중심으로 여기에 좀 튀어나왔어요. 오히려 여기 작아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요, 소방관계법규는 내믿고 따라오소. 문제는 영어입니다. 영어. 해도 안 되는 영어. 이건 어떻게 해결하십시오? 예.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 영상 찍는 여러분 강의 듣는 영어 선생님한테 예? 끝없이 질문하십시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혹시 저분이 내 질문에 짜증낼까? 그 생각하는 자체는 패배한 사람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계속 하는 거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한 분은요, 이분은 국민의힘의 원희룡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분은 늘 예, 남보다 더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요, 고승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에리트입니다. 근데 그분은 늘 이런 예를, 나도 그분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늘 아침에 눈 뜨면 밧줄 끝에, 이 절벽이거든요.
여기 낭떠러집니다.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기를 상상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늘 이거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했답니다. 놓으면 죽지 그래. 밑에 보면 죽잖아요. 그렇게 집중하고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그 책에 밧줄을 언제 놓느냐고 적혀 있던데 밧줄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 밧줄을 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녹아 떨어지면 정신없이 잤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놓으면 죽습니다. 그 긴장감으로 잘 이렇게 적응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핀에 꽂혀서 아침에 눈 뜨니까 아핀 꽂힌 자리에 피가 흘러내리는 그 사람이나, 예, 절벽에 떨어져서 하면 죽는다는 고승덕이라는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요. 그분이나 또 제가 말한 1년도 채 안 돼서 해병대 10년 근무하고 합격한 그 부사관으로 근무하신 그분이나 다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진짜 이 역사 페이지 한 페이지 기록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같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덧붙이면요, 이게 내 꿈을 말입니다. 나는 50대 초반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 소방서장 할 거다. 나는 52세에 할 거다. 이렇게 꿈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정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일단 정한 사람은요, 그분은 옆길로 나가다가 돌아옵니다. 게임 좀 하다가 금방 두게 돼요. 왜요? 나는 52세에 서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 마인드 있잖아. 그 마인드가 공부의 집중력을 더 세게 만드는 동력이 돼요. 왜요? 나는 서장을 해야 되니까요. 언제요? 52세예요. 그런 꿈도 꼭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손이 있는데 손이 잘생겼다, 그죠? 여러분 이제 다 컴퓨터 모니터에 한번 손을 내보십시오. 저도 이제 손을 냈습니다. 다 내실래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네, 손을 다 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모니터에 여기 손을 맞춰 주십시오. 손을요. 다 손을 맞춰 주시겠습니까? 저는 손을 제 가슴에 대겠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중견 사이트인 탑에듀에서 소방관계 법규를 강의하면서 저는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할 겁니다. 이게 오래 했으니까 대충 설렁설렁 말고요. 다시 읽어보고 저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떠먹일까 이런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손을 맞추실래요? 맞추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한다. 그걸 모니터에 대시든 핸드폰에 대시든 되고 당신이 알아들을 크기의 정도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번 시험 합격한다. 시작. 나는 이번 시험 합격한다. 한 번 더 할까요? 안 하시면 태반인데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나는 이번 시험 합격한다. 시작. 나는 이번 시험 합격한다. 한 번 더 할까요? 3세판인데. 진짜로 마음에 다지고 와서 건성을 하지 말고요. 예. 시작.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 합격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 자. 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마다. 할 수 있다마다. 내 영어 9등급 그 아저씨 이야기했잖아요. 할 수 있다마다. 당근 할 수 있다, 당근. 당근 마켓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꼭 좋은 성적 내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여기 탑에듀는 합격자가 상당히 많은 사이트입니다. 특히 우리 반요. 진짜로. 합격자가 매우 많은 사이트니까 일단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 들어보면 아, 잘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잘하면서 잘해서 우리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소방학교 수료하는 날, 그러면 소방 정복이 제일 멋있다 그래요. 또 실제로 제일 멋있어요.
군인보다, 교도관보다, 경찰보다 소방정복이 제일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꼭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부족할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는 동안은 정말로 잘해봅시다. 정말로요.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번 시간 학교 간다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승하고 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